이번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은 뭐가 도래를 하느냐? 전기차 가격을 하락시키고 전기차 대중화를 빨리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대중화가 빠르면 내년부터 올 거다. 북미 시장은 중국 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큰 시장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가 왔을 때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북미 시장, 미국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다. 대표님, 2차 전지 소재주 중 1분기 실적 발표를 감안해서 지금 관심 가져도 될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2차 전지 소재주는 아직은 관심을 가질 단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소재주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실적이 턴할 때 관심을 가진다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내년 후내년 포트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한 종목 정도로 제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2차 전지 소재주 대장주가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대장주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실적이 얼마나 좋고 공매도가 어떤지 요점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또 관심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점까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출 보면 지난 분기에 비해서 22% 업종 중에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즉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업황이 턴을 하는지 관심을 가졌다가 턴을 할 때 매수를 한다면 생각보다 기회가 있고요. 2차 전지 대장주 일단 보게 되면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가격 전체 배터리의 양극재가 한 51%를 차지하고 그리고 양극재의 가장 큰 소재가 되고 있는 전구체,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 분리막 전해액 순으로 가격 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기에 대장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비중이 가장 큰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포 신소재 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을 했는 것은 양극재 캐파가 큰 순으로 나열을 했다 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73억이랐는데 올해 1분기 때 올해 발표가 66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즉 실적 증감 밑에 보면 옆에 보면 93%가 실적이 감소를 했어요. 즉 실적이 아직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내고 그리고 갈로 속에서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금지됐는 게 11월 3일인데 공매도 금지 기간에 비해서 504만 주인데 5월 20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470만 주 많은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공매도 감소율은 한 7%밖에 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실적이 확 감소가 되고 공매도가 버티고 있다.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장주들은 이런 영업이익 변화, 공매도 변화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87%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실적 증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확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 이건 정말 괜찮은 증가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거의 그대로인데 영업이익만 증가를 했다. 다른데 줄여서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 업황이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 건 아니고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공매도 금지 전에 304만 주인데 지금 또 299만 주가 남아있어요.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양극재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아예 적자로 돌았었고요. 여기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64억에서 52억 큰 의미가 없고요. 또 감소를 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을 가지기는 좀 이른 시점이고 지금은 제일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업황이 어느 정도 도는 시점 확인하고 잡았을 때 심리적으로도 유리하니까요. 혹시라도 손실이 나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서 더 하락을 하면 어려우니까
저점을 찍고 도는 걸 확인하는 게 낫고, 그건 지금처럼 실적이나 공매도 업황을 보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니까요. 그런 지점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언급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급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도 언급제를 만들지만 실리콘 언급제 거의 양산을 한 기업은 대조전자재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언급제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제가 양극재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언급제는 딱 하나를 표시했듯이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대조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1분기 2억에서 50억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앞에 말했지만 매출액도 확 증가를 했어요. 대조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조전자재료는 매출액도 확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확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71만 주에서 25만 주로 확 줄었어요. 공매도도 64% 감소를 했다. 그래서 소재주 중에서는 지금 관심을 가져도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대조전자재료 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 종목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대조전자재료로 보시면 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덥석 사기보다는 소재주들은 지금 사면 매달 조금씩 해서 연말까지 간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기업은 턴을 하고 있지만 업황이 아직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중에 언급제를 가장 먼저 탑픽으로 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은 한 두 종목 정도인데 WCP하고 SKIT 테크놀리지하고 두 종목입니다. 그중에 WCP 한번 보도록 할게요. WCP를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60억이랐는데 올해 1분기 때 6억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2차전지 소재주들이 실적이 줄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업황이 눌려 있다는 거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만 주니까 몇십만 주 사이에야 의미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자 폭이 조금 줄었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적자가 작년 1분기 때 15억에서 아직 올해 1분기도 6억으로 그대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보면 71만 주에서 68만 주로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분리막에 대해서도 아직은 접근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액 같은 경우는 가장 대장주는 엔캠이죠. 엔캠이 워낙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실적도 그렇게 받쳤을까요? 1분기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인데 올해 1분기가 118억 적자가 났습니다. 즉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1분기 적자가 났다. 이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69만 주에서 8만 주로 확 줄었죠. 이건 좋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왜 줄었냐고 보면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워낙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면서 크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주식 전환 청구권 행사인데 주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30,000원이다. 그러면 전환으로 바뀐 주식이 매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수익 실현할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죠.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가 설명드린 대로 전환 가액보다 주가가 워낙 높은 위치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고점 신호로도 받아들입니다. 전환 사채 가진 사람이 수익 실현을 할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적자로 확 갔기 때문에 엔캠은 좀 조심을 하자. 너무 고점에서 덥석 잘못 잡으면 고생이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 동아기업, 후성, 이런 기업들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7억 정도,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적자가 유지되고 있고요.
전해액에 대해서도 소재주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 엔캠은 조심을 할 때다. 특히 보유해서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은 일정 부분 같이 전환 청구권 가진 사람도 수익 실현하고 있으니까 같이 수익 실현에 동참하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계속 커졌고 요번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시사를 하는데요. 2차전지 소재주들 중에 에코엠 드림이나 후성 이런 애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버티려고 하는 거죠.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향후 유상증자 하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같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후성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유상증자하고 물량이 상장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비해서 한 20% 정도 목표가를 보고 반등 정도는 노릴 수가 있고요. 대신 추세 상승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빠르게 실적을 양극재, 가장 큰 비중부터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설명을 드렸는데 대장주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한 종목 딱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화살표 보듯이 양극재, 그 다음 이제 전구체 대장주, 그 다음 이제 분리막, 전해액, 음극재 중에 음극재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대장주들은 이런 종목이다 머릿속에 놓고 실적이라든가 턴이 됐을 때 이들 종목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종목으로 퍼져가면서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어려운 시점인데, 가장 어려운 시점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캐점 현상입니다. 캐점 현상은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얼리 어댑터나 선각자들이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거 정말 괜찮다. 그러면서 대중화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수요 둔화가 나타나는데 그 둔화폭이 살짝 둔화가 아니고 지금 보듯이 거의 확 줄어드는 둔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둔화 기간에 또 뭐가 일어나냐고 하면 치킨 게임들이 일어나면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뒤에 승자 독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전기차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라지지 않고 이런 캐전 구간 동안 치열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일어나겠죠.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특이하게 다른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세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이게 치킨 게임이랐는데 전기차 치킨 게임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1위라고 테슬라만 살아남는다? 그렇지는 않겠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안 만들지는 않고 제너럴 모터스가 안 만들지는 않지요. 디젤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걸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로 이어가니까 이번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은 뭐가 도래를 하느냐? 전기차 가격을 하락시키고 전기차 대중화를 빨리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대중화가 빠르면 내년부터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작년 실적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들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특히 북미 시장은 중국 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큰 시장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기차 지금 침투율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 그러니까 전기차가 약 29.3%, 30%까지 전기차가 장악이 돼 있고, 유럽은 19.5%, 20%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8.9%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대중화가 왔을 때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북미 시장, 미국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가장 어려운 시점, 저점을 통과할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내년 후내년 정말 전기차 시장이 도래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과거에 비슷한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는 OCI 홀딩스 월봉 차트고 아래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월봉 차트입니다. 태양광이 처음 나오고 폴리실리콘이 새로운 혁명을 만들다. 그러면서 폴리실리콘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갈 때 대표적인 생산기업 OCI 홀딩스가 강하게 같이 상승을 했고요. 이후 중국 기업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면서 하락을 했고 OCI 홀딩스도 월봉 차트를 보면 같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가격이 멈췄고 태양광이 대중화된다. 집집마다 대중화될 수 있다. 이 붐을 타고 앞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폴리실리콘 때는 미국이 지금처럼 막아주는 것도 없고 중국이 전 세계를 침투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때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더 강하게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전기차 시장 대중화를 보고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신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실적, 업황 상황을 보면서 턴을 할 때 매수하면 되고요. 그런 상황이 또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